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로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또 이제 내일이면은 11월 5일 이 전 세계 역사를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 바로 하루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제 투표를 하셨나요? 투표를 안 하셨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이 우편 투표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사전 투표를 이렇게 또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일에 가셔가지고 이 투표를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루 앞으로 이렇게 또 다가오다 보니까 가장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것이 과연 올해는 누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힐 것인지 이게 또 굉장히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내일 누가 대통령이 될지 하고 이렇게 또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가장 좀 이제 결과에 이제 근접한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내놓은 것이 바로 이제 뉴욕타임즈 시에나 그 폴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가장 또 이제 정확하다고도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올해 대선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개 주이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누가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될 테인데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 뉴욕타임즈, 이 CNN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현재 이 카말라 해리스가 이 7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카멜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이 조지아주 여기에서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7개 주 중에서 이제 4곳에서 지금 이렇게 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펜실베니아, 이 미시간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트럼프랑 동률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단 한 곳에서 이 아리조나에서만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욕타임즈, 이 시에나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을 토대로 이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카멜라 해리스는 274명의 선거인단 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하루 앞두고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아이오와주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오와주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좀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앞서고 있었던 그리고 항상 이 공화당이 선거인단 수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던 그런 곳인데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 아이오와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설문조사,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현재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지금 이기고 있다. 라는 그런 이 여론조사도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개 주들에서도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이 뉴욕타임즈, 이 시에나, 이 폴에서는 라고 이렇게 또 나오면서 그리고 이 아이오와 주에서도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도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이 처음부터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 내일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긴 날인데 그런데 좀 더 이제 희망찬 그런 내일이 이렇게 또 다가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대선을 이렇게 또 하루 앞두고 카멜라 해리스나 트럼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이 경합주들을 또 이렇게 또 계속 돌면서 마지막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멜라 해리스는 이 펜실베니아에 가가지고 이 펜실베니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오늘 이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오늘은 또 이제 세계주로 이렇게 또 돈다고 한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네, 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건까지 네, 세계주로 이렇게 또 돌면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네, 펼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최신 이 여론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또 내려갔거든요. 뉴욕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 포르토리코 그 섬에 대해 가지고 이제 쓰레기 섬이라고 이 코미디언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을 가지고 갑자기 라티노계, 이 히스패닉계들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좀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또 켜졌거든요.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좀 이제 말실수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건덕지를 줬죠. 트럼프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건덕지를 이렇게 또 주다 보니까 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또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라티노계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라티노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느냐라고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트럼프 내일은 똑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야후 뉴스에서는 과연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 설문조사에서, 이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지금 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이 여론조사에서 이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뭐 거의 동률이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지율 측면에서 단 1% 포인트만 이 우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뭐 여러 이 여론조사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1% 포인트 차만 지금 이기고 있다. 이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라고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 야후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말라 해리스는 위스콘신주, 미시건, 이 펜실베니아 이 세 개 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겨야지만 올해 대통령 뽑힐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카말라 해리스 이 펜실베니아 주 가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MBC에서는 지금 이런 설문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제 트럼프랑 49대 49로 동률로 지금 나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강점인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낙태 문제에서는 이 트럼프보다는 한 20% 포인트 차로 지금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중산층들에 대한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좀 강점으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좀 더 많이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점들을 본다고 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좀 더 이제 강력한 지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특히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좀 이제 성공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또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 미국의 경제가 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훨씬 더 이렇게 또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성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57%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남성들의 트럼프의 지지율은 58%로 이 카말라 해리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가지고 이 남녀 간의 이 투표율이 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성별로 누구를 더 많이 이렇게 또 투표를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도 좀 차이가 이렇게 또 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 중에 이제 먼저 이 투표를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전 투표를 한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벌써 54%가 우리들은 벌써 투표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전 투표율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사전 투표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7% 포인트 앞서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공화당 그 지지자들이 이제 내일 또 많이 가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이제 확실하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뭐 제 바람으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바람으로는 트럼프가 똑 떨어지기를 많이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랑 이렇게 또 붙어 먹지 않았었습니까? 붙어 먹게 되면서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케네디 주니어를 이제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또 앉혀가지고 이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그런 이제 백신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금지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불신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맞춤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런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자폐증을 이렇게 또 유발을 한다. 라고 그런 이제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특정 이제 백신들에 대해 가지고 자폐증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그런 백신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를 이렇게 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과학자들이나 의료계에서 벌써 다 이제 증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백신들을 본다고 하면은 절대로 뭐 자폐증이나 그런 부작용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 라고 벌써 증명을 해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을 믿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케네디 주니어는 음모론을 이렇게 또 믿게 되면서 이것은 뭐 확실하다. 이런 뭐 백신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맞춤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백신을 금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거 진짜 음모론에 기반이 된 그런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떻게 될런지 진짜 어이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이 수돗물에 미국인들의 충치를 좀 이제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이 플로라이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소를 이렇게 조금 섞는데 그 불소가 사람들한테 이제 나쁘게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수돗물에 이제 불소 빼는 것들도 지금 이 케네디 주니어는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또 맡는다고 하면은 이 음모론들에 의해 가지고 정책이 이렇게 또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야, 진짜 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됨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음모론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유권자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이런 음모론들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 대통령으로 앉혀서 되겠습니까? 빨리 가셔가지고 투표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인디펜던트 여기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선거일 바로 전날이지 않습니까? 이 전날에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 라는 이 스윙 스테이트들에서 이 경합주들에서 이렇게 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라는 그런 아주 그냥 기분 좋은 아주 그냥 희망찬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 주들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주, 이 조지아주에서 이기고 있다고 해요. 네바다주에서는 지금 이 카말라 해리스가 49%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46%로 3%포인트 꽤 많이 이렇게 또 차이를 내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지지율 면에서 이렇게 또 앞서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 트럼프보다 한 48%에서 이제 46%로 2%포인트 차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위스콘신주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49%, 트럼프가 46%로 3%포인트 차로 좀 많이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7%로 1%포인트 차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 아리조나 같은 곳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리조나가 좀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그런 이제 타격을 입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이 지지율이 많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트럼프가 49%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45%로 4%포인트 차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미시간 그리고 이제 펜실베이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이곳에서는 트럼프나 이 카밀라 해리스나 지금 동률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루 전날에 이 설문조사, 이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이 경합주들에서는 이 네 곳에서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두 곳에서는 이제 비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에서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디펜던트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아이오와에서 선거 인단수가 나와야 하는 이 아이오와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최근에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3%포인트 차로 지지율 측면에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이 지지율이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똑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USA 투데이 이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인가 이런 기사를 이렇게 또 가져오지 않았었습니까? 미국인들이 이 트럼프를 싫어하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뽑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USA 투데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가져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카밀라 해리스를 이렇게 또 찍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카밀라 해리스를 찍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내가 카밀라 해리스를 찍는 이유는 뭐 분명하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칠 것 같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를 입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카밀라 해리스를 찍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민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 가지고 그게 어마무시하게 무너져 내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는 계속해 가지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이 크리미널들이 이렇게 또 몰려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쓰레기통이 지금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이제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민자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좀 이제 비하를 하거나 이렇게 좀 낮추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민자들의 인권은 좀 많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이런 뭐 트랜스젠더들의 이제 권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낙태권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태권이 좀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이 낙태권에 대해서도 이 여성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자유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를 침범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또 많은 위협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해요. 그거밖에도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카밀라 해리스랑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는 이 의료보험에 대해 가지고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거 좀 더 강화를 하면서 미국의 의료보험을 더 좋게 만들겠다라고 그런 정책을 이렇게 또 갖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다. 나는 이 미국의 의료보험을 더 좋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나 다 컨셉이 있다. 라고만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는 의료보험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를 조금이라도 덜 끼치기 위해서는 카밀라 해리스를 뽑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 것 같다. 훨씬 더 나은, 더 좋은 정책들을 카밀라 해리스가 내놓을 것 같다. 트럼프보다는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카밀라 해리스를 뽑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진짜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별로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오로지 자신만 이 부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 억만장자들만 부자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만 쏟아내지 않을까. 부자들만을 위한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또 쏟아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소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추루스 소셜. 이 추루스 소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입으로는 이 대외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를 높여가지고 이제 미국에 뭐 제조업 같은 거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미국의 일자리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미국이 더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이제 앞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추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이 추루스 소셜을 본다고 하면은 아웃소싱 같은 그런 일들을 다 멕시코로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뭐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렇게 또 막겠다라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보면은 그냥 말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행동들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냥 트럼프는 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인기만 얻으면 돼. 그냥 표만 얻으면 돼.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얘기한 것과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 굉장히 많은 굿즈를 이렇게 또 팔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 후원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카멜라 헬스보다 좀 많이 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굿즈를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뭐 모자 같은 것들이나 뭐 티셔츠 같은 것들이나 성경책, 뭐 시계 같은 것들도 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그런 수많은 굿즈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책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면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 Make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이념과 철저하게 다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추루스 소셜까지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이제 일자리들이 다 멕시코에 어마무시가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뭐 볼만하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절대로 트럼프를 뽑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해.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최중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는다고 하면은 뭐 뻔합니다. 이 독재자가 될 게 좀 뻔해 보이지 않나. 그냥 오로지 자신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던지 간에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냥 오로지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일 잘 이렇게 또 투표를 하시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추루스 소셜 그 미디어 주식 있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 지난 이제 10월 달에 처음에 어마무시 올랐거든요. 이 트럼프가 뭐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이 카밀라 해리스를 따라잡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추루스 소셜 그 미디어 주식이 어마무시 올라가가지고 저번 달에는 한 4배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말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추루스 소셜의 주식이 계속해가지고 폭락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추루스 소셜 주식들을 이렇게 또 팔아제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이 아이오와에서 정통적으로 항상 이 공화당 후보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 그런 주들에서도 이 트럼프가 지금 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루스 소셜의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베팅 사이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베팅 사이트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팅 업체들에서 카멀라 해리스의 그 승률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승률이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상하게도 이제 며칠 전이죠. 몇 주 전쯤에는 갑자기 트럼프의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도 뭐 외부 세력이 이렇게 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대선을 하루 이틀 앞두고 이 베팅 사이트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승률이 이 트럼프의 승률이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 뉴욕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포르토리코에 대해서 쓰레기 섬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때부터 승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다가 이 아이오와 주에서 나온 이 여론조사가 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트럼프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은 그런 이제 뉴스들이나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승률은 계속 이렇게 또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에 반해가지고 카멀라 해리스의 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최신 이런 이제 폴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또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트럼프가 유사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런 좀 이제 농담 아닌 농담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농담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암살 시도를 이렇게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 총알이 귀를 이렇게 또 스치게 되면서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면서 어제는 트럼프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 앞에 이렇게 뭐 방탄 유리도 있고, 그러면서 또 앞에 또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있고, 그런데 누가 만약에 나를 또 이 암살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기자들을 먼저 마치고 나를 마쳐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 이런 뭐 페이크 뉴스들이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 페이크 뉴스들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기자들이 맞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폭력을 조장을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진짜 생각이 없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신한테 이렇게 이 암살 시도도 이렇게 또 있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또 기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가짜 뉴스들을 이제 뿌려대는 그런 이제 기자들이 총을 맞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상관을 안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또 폭력을 또 조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 이런 비판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뻔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은 또다시 혼돈 속으로 이렇게 또 빠지지 않을까. 분명히 올해 대선 이후로, 내일 이후로 이 카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또 트럼프는 쌩 난리를 칠 거예요. 이거 대선 사기다.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뽑혀야 되는데 왜 내가 또 안 뽑히냐라고 하면서 분명히 또 트럼피들을 또 조정을 할 거예요. 폭동을 일으켜라 라고 이렇게 또 트럼피들을 이렇게 또 브레인워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트럼피들이 이 세력이 더 이렇게 또 커지게 된다고 하면은 음모론 같은 거 훨씬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미국에 좀 굉장히 이상한 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샤이 트럼프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번 대선에, 저저번 대선에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요번 대선에서는 샤이 해리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또 이제 샤이 해리스냐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렇게 또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공화당의 여성분들이 샤이 해리스가 또 그렇게 많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여성분들이 자신의 이제 가족들이나 자신의 허스밴드, 자신의 이제 남편들한테 내가 누구를 뽑을지 얘기를 하지 않고 해리스를 이렇게 또 뽑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
여성들 사이에서, 이 공화당 여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많이 이 자신이 누구를 뽑을지 숨기면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또 숨기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뽑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샤이 해리스가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은 이제 뭐 보수당이고 뭐 리퍼블리칸이고 그러면서 뭐 자신들의 이제 가족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트럼프를 보니까 영 아닌 거야. 지난 대선 때에도 뭐 대선 불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폭력을 조장을 하고 실제로 의사당 난입 사건도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낙태 금지가 분명히 될 게 또 뻔하고 훨씬 더 많은 주들에서 그렇게 되게 뻔하거든요. 이 낙태 금지라는 게 낙태를 많이 하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이제 권리를 지켜주자라는 그런 것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좀 이상하게 꽈가지고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여성한테는 훨씬 더 불리하게 이렇게 또 적용이 될 것이다. 이 사회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샤이 해리스, 이 공화당원들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주 그냥 좋은 그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샤이 해리스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마도 서프라이즈의 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완전히 표를 좀 완전히 못 받으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샤이 해리스, 나는 공화당인데 절대로 트럼프를 뽑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 공화당원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당신이 정통 이 공화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뽑으면 안 된다. 올해는 그냥 카멜라 해리스를 뽑아라 라고 얘기들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정통 공화당이 아니다. 트럼프는 그냥 트럼프 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여성분들이 트럼프보다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으면서 설문조사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샤이 해리스, 해리스를 이렇게 또 많이 뽑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대선 진짜 궁금합니다. 뭐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데 샤이 해리스가 또 그렇게 또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이 샤이 트럼프는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트럼프가 좀 많이 대세이다 보니까 전에도 또 대통령도 이렇게 또 한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샤이 트럼프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샤이 해리스가 좀 이제 판도를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수많은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굉장히 많은 희망이 보입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찬 그런 뉴스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쫓아오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지지율 차이가 너무나 적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경합주들에서의 지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뭐 4곳에서 이기고 있고 뭐 2곳은 비기고 한 곳만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아이오와주에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3%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 여기가 원래는 이제 공화당 선거인단수가 나와줘야 하는 그런 주인데 그런데 어쩌면은 민주당 선거인단수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샤이 해리스가 어마무시하게 많다. 라는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희망찬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도 올해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가 당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는 똑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굉장히 궁금하긴 궁금하지만 뭐 내일 저녁이나 내일 모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게 트럼프가 분명히 대선 불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도 걱정입니다. 제발 좀 이 대선 불복 하더라도 좀 말도 안 되는 일은 좀 안 벌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 정부에서도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분명히 트럼프는 또 대선 불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트럼피들이 나와가지고 폭력을 이렇게 또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좀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총기가 합법이 된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총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떨어지더라도 이런 폭력 그런 사태 같은 것들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좀 빨리 진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있은 뒤로 이런 도심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심지에 가는 것들은 좀 피하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클라호마주 있지 않습니까? 오클라호마주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네이도들이 갑자기 다시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번 주말이죠. 엊그저께나 어저께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토네이도가 갑자기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피해를 이렇게 또 입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1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또 파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오클라호마 중남부 지역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뭐 강풍 같은 거 일어나고, 뭐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지고, 폭풍 같은 거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럴 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주, 텍사스, 일리노이주까지 좀 이제 광범위하게 폭풍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 본다고 하면은 토네이도 같은 것들은 비활성기 그런 시즌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때문에 이런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암노멀이 지금 노멀라이즈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이상기후, 뭐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좀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음모론을 믿는 자죠. 음모론을 믿으면서 오일을 더 많이 퍼올려가지고 오일을 더 많이 쓰고 뭐 친환경 같은 거 뭐 개나 줘버려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정책 같은 것들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 기후변화는 뭐 가짜이다라는 것에 이렇게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야 된다? 트럼프는 절대 아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제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잉이 파업을 7주 이상 이렇게 또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드디어 이번 주 안에 협상이 타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 회사 측에서는 보잉 직원들한테 임금을 4년에 걸쳐가지고 38% 인상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저번에 제안을 했었던 35%보다 3% 높은 38%라는 그런 소리죠. 좀 더 높게 봉급을 이렇게 또 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주 안에 보잉 파업은 종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잉의 이제 가장 이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이 보잉 737 맥스 그 제작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매달 38대씩 생산을 해야지만 현금 흐름이 이렇게 또 원활한데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 보잉은 힘들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파업이 끝나고 그리고 월 38대씩 이 737 맥스를 만들어내야지만 보잉이 다시 원상복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이 파업이 해결이 돼야지만 보잉 회사한테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잘 협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더 가디언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MBC 뉴스 채널 이 SNL 있지 않습니까? 사turday 나잇 라이브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이 FCC 이 뭐 연방 통신위원회에서 이퀄 타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똑같은 시간이 나와야지만 선거법에 이렇게 또 맞는다라고 하면서 MBC에서는 규정을 어긴 것 같다라고 비판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MBC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Saturday Night Live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영상을 나스카 그 경기 영상 이후에 똑같은 시간을 트럼프를 할애하는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내줬다라고 하면서 FCC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동등한 시간 이퀄 타임 우리는 잘 충족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MBC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 같은 것들은 이제 안 어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피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카멜라 해리스가 이 SNL에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SNL에서 정치 풍자를 굉장히 코믹하게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인상 깊게 본 게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카말라 해리스를 까는 그런 이제 정치 풍자를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카말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가 많은 이메일들을 계속 이렇게 또 뿌리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빨리 도네이션 좀 해달라. 뭐 그런 그 이메일들이나 그리고 그런 광고들이 어마무시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정치 풍자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카말라 해리스 이 SNL에 이렇게 또 나옴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표를 좀 이제 많이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은 거의 변동 없이 마이너스 0.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는 2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0.4%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내일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대선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S&P 500, 이 다우존스, 이 인덱스에 이렇게 또 편입을 하게 되면서 오늘 주식 한 2%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한 180%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엔비디아 대신 퇴출이 된 인텔이 있지 않습니까? 인텔은 올해 들어서만 절반가량 주식이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내일 있을 이 대선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 주식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느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는 대선 전에 주식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투자 은행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주식 시장은 좀 이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번 주에 이 연준에서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금리나 이제 또 이렇게 또 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기다리면서 살짝씩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워렌 버핏을 본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3,252억 달러, 300 빌리언 달러가 넘는 325 빌리언 달러가 넘는 그런 현금액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2분기 때 그때는 276 빌리언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그런 수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굉장히 많이 판 그런 이제 주식들을 본다고 하면은 애플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굉장히 많이 팔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애플 주식의 25%를 매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현금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강세이거든요. 강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이제 태도로 이렇게 또 취하면서 계속 이 수많은 주식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인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퀴리 론이라고도 하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자산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자신의 뭐 부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낮다고 하면은 그만큼 에퀴리가 이렇게 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뽑아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의 이제 평균 이 집을 끼고 있으면서 이 에퀴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30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 한 20만 달러는 이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이 돈을 많이 빼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경기가 조금 뭐 움츠러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지금 뭐 쓸 돈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 뭐 빚들이 뭐 계속 이렇게 또 맥스 아웃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뽑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금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에퀴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더 많이 싸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또 뽑고 있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은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일이 대선입니다. 이제 미국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운명을 이렇게 또 뒤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대선인데 제발 좀 트럼프가 떨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 뉴스도 계속 한번 지켜보기로 하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